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자농구에 대해서 아주 은밀하고 날카롭게 이야기하는 시간 연홍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우리 유용주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정말 몸빵 잠깐만 고고하게 인사라고 자꾸. 네, 별명이 좀 지어져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설레발이 우리 최 기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거 괜찮네요. 최우석 기자님. 네, 오늘 좀 앞으로 닉네임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좀 눈빛을 보면서. 네.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때리냐, 왜 눈을 못 맞히냐 이런 얘기가 전혀 많아.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할까봐. 더 무서운 거는 이렇게 때리지 않고 위압감으로도 이렇게 그게 그게 더 무서운 그죠? 거예요. 네. 아니 눈 좀 마주칩시다. 아이 컨택. 아우. 네. 근데 또 이제 남편에게는 한없이 여자라고 그럼요. 순한 양이라고. 현모양. 지금 귀여운 척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거 남편분한테 확인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고성장 중인 일본 농구, 우리랑 무엇이 다른가? 오늘 주제입니다. 네. 일본 농구 하면은 이걸 빼놓을 수 없어요. 리우 올림픽. 그렇죠. 8강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탈락했죠. 예선 탈락. 아시아에서 중국도 탈락을 했는데 네. 유일하게 또 올라간 것이 또 저희는 이제 일본이겠죠. 그 아시아 선수권에서 물론 실패를 했지만 이제 최종 예선에 출전을 해가지고 네. 마지막 티켓을 노렸는데 아, 마지막 진짜 아쉽게. 진짜 진짜 마지막 아쉽게. 와 그거 보고 정말 엊그제까지 못했어요. 진짜. 네. 예. 제 입장에서는 진짜 아쉽게지만 탈락은 탈락이다. 그리고 일본 연홍은 8강까지 갔다. 냉정하시네. 이게 팩트입니다. 사람이 네. 여유가 없네. 그럼 마음에 여유가 없어. 어차피 뭐 중요한 거는 올림픽에서 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쵸.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보셨어요? 일본 여자농구 리우 올림픽. 뭐 잘하더라고요. 중계를 안 해주더라고요. 찾아봐야 돼 그거를. 그죠. 네. 근데 그 하이라이트는 좀 봤는데 네, 어때요? 역시 이게 일본 하면은 굉장히 빠른 스피드 그리고 이제 뭐랄까 정확한 슛감이었는데 이제 높이까지 좋아졌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도 경쟁력이 또 국제에서는 좀 더 국제경쟁력이 좀 더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싶고 우리나라도 아쉽게 좌절됐었지만 이제 도쿄올림픽 때문에도 조금 더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올림픽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네. 저 안 봤어요. 외압 봤어요. 외압 봤어? 봤어요. 네. 왜냐면 저희가 아예 못 나갔으면 네, 나도 괜찮아. 근데 너무 아깝게 그 플레이오프 가서 경기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맞아요. 네. 끝내 강하정이 터지지 않은 그 3투슛이 좀 아쉬웠지만 네. 나름 최선을 다했죠. 워낙 네. 근데 이렇게 아쉬워하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봐. 이게 보면은 리우 올림픽 끝난 후 FIBA 여기가 어디죠? 국제 농구 연맹이 발표한 FBA, FIBA, 피바. 비바. 네. 피바. 죄송하다는 피바. 말씀. 네. 제가 고졸입니다. 영어가 좀 약합니다. 네. 비바에서 발표한 여자 농구 랭킹에서 우리나라가 12위였거든요. 3단계 떨어졌습니다. 15위고요. 일본이 우리를 앞서서 13위에 몰렸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글쎄요, 이게 좀 세대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 네. 90년대, 2000년 초반 때까지만 해도 뭐 일본하고는 자잘한 경기에서는 저희도 사실 패한 것도 있었어요. 졌어요, 많이? 네. 많이 지진 않았는데 자잘한 네. 대회 뭐 그러니까 안 보이는 뚫로스 이제 플러스 뚫로스 같은 데에서 세계국 이제 세 나라 네 나라 초청 경기로 갈 때 일본에서 잡히기도 했지만 중요한 거는 각자 중요한 포인트 뭐 올림픽 티켓이 걸렸거나 그죠. 아시안 게임이거나 아시안 선수권 됐을 때는 저희는 결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위 의원님 때 선수 시절에 일본은 어떤 팀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농구에 여자 농구에 부흥기를 맞았다고 전성기였죠. 하면은 그 전성기 네.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전성기였어요? 제 1세대 전성기였어요. 워낙 그 선수들 중에서 이렇게 WNBA에 출전했던 그런 선수들도 있었고 그리고 근데 위원님 여기서 잘 못 아시는 게 있는데 네네. 저도 사실 태어나기 전이라서 잘 몰라서 잠깐만 찾아봤는데 아니 진짜 태어나기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태어나기 전 이게 말이 얘기. 돼? 저희 남들이 보면 90년생인 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클럽 한번 아니 가고 태어나기 전이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클럽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90년생이라면 가능할까요? 아니 성인 나이 때 가시고. 이건 농담이고 네. 제가 사실은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근데 한국 농구가 여자 농구가 처음 전성기 때가 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거든요. 네. 근데 그 시기에 일본도 좋은 성적을 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성적을 냈어요 일본은? 뭐 그- 메달을 땄나요? 아니요, 세계 지금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 가서 뭐 5위도 한 적이 있고, 그래요? 예. 오. 그리고 또 올림픽에서도 꾸준하게 출전했더라고요. 그 시기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일본 여자 농구의 첫 번째 전성기였다. 아 같이 예. 전성기였군요. 예, 예. 한국하고 그게 일본이. 되게 비슷한데 그리고 나서 이제 위원님 활동하실 때 90년대 또 똑같이 비슷한 성적을 내요. 그래요? 예.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이 그때는 아시아권에서의 한국이 조금 더 대회만큼은 우리가 좀 윈하는 거고 국제 대회에서 나가는 거는 또 일본이 조금 더 저희보다 잘 나갈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조편성에 따른 것도 다른 물론 운대가 근데 있었겠지만 재미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아시아 선수권하고 아시안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거의 동메달이에요. 아 예. 그리고 결승전은 거의 한국, 중국.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일본이 한 번에 한국 농구를 한 번 이기고 싶어가지고 이제 ABC 대회라고 아시아 선수권 대회는 이제 중국이나 일본, 한국 아니면 이제 뭐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에서 이렇게 싱가포르 이런 데서 이렇게 아시아권에 들어오는데 한 3번을 연속 자국 나라에서 개최를 했었어요. 일본은 일본이 그치? 이기겠다고. 저희는 그러니까 시합 나갈 때 그것도 아직 기억이 나요. 참 지금 생각하면은 글쎄요 상상이 갈지 모르겠는데 네. 전반전에 이렇게 막 좀 헤매잖아요. 이렇게 게임하다가 이렇게 아무래도 서로 라이벌 팀이니까 긴장을 하다가 좀 못하면은 딱 전반 끝나고 라카에 딱 들어가면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그때 뭐라고요? 지금 일본에 계신 정지현 선생님이신데 네. 정 선생님이 마루타 생각해라. 우리 선조들은 이 사람들의 마루타였다. 의학시설에 대한 생세에 대한 이런 마루타. 그러니까 그때 한참 마루타에 대한 책이 유행이고 막 이랬었거든요. 갑자기 없는 물구심을 빠샤 가지고 몸빵 아야 했던 게 이제 빵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성 독립운동가였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아니 진짜 그렇게 해서 그게 정신력이 배가가 되더라고요. 그죠. 이게 일본에 대한 그 가졌던 서름 같은 거에 대해서 막 불을 지피세요. 너희 조상들이 이랬구만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가 있겠냐. 적지에 와서 막 이러시면은 거기서 또 안 생기는 막 그죠. 이 애국심이 막 생기면서 그래서 늘상 그런 거에 이겼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기초적인 부분 이런 거는 네. 일본이 훨씬 나아요. 아, 사실은 저희는 거기는 90년대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몸을 만들어가는 스타일이었고 저희는 정신력. 말씀대로 저는 타이어 끌었다니까요. 타이어 끌고 남시 뛰었을 때 타이어 끌고 막 이게 막 강한 것은 안 한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렇게 뛰었고 이런 거였는데 네. 사실은 이게 무식함과 저게 차이일지 모르겠으나 거기서 오는 정신력 자체는 우리가 좀 강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정신력으로 뭐 몸싸움을 이겼다. 했던 거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에 그 간절함이 우리가 좀 더 나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본을 좀 그래도 많이 이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누님은 정말 그 일본하고 대결했을 때 그 정말 독립가 같은 느낌. 농구계의 유관순이다라는 표현을. 저희 조상입니다. 진짜 멋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거의 이기셨죠, 뭐 붙으면. 그렇죠. 거의 이겼죠. 일본 선수들이 이렇게 몸싸움하고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술. 민족의 그 신체적인 조건 차이. 아, 우리나라는 통뼈인 여자들이 많아요. 통뼈 그죠? 약간 뼈대 같은 튼튼한 나 같은 타입이 되게 통뼈의 많고. 아이콘이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진짜 야리야리해요. 아, 그래서 얘네는 조금 몸을 붙여도 나는 우리나라 애들하고 딱 부딪힐 때의 느낌과 일본하고 하면은 신나요. 왜냐면 딱 봤을 때 얘가 아파가지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러면은 밀어다니까. 거기에 희열을 느끼니까 얘네가 우리를 못 이기는 이유는 이 뼈대 차이다라는 나 혼자 그런 결정을 내린 그런 생각도 해본 적 있어요 진짜로. 너무 아니, 농구 기술이 아니고 뼈대 차이. 아니 왜냐면 몸싸움도 기술이에요. 아 그렇죠. 그럼요. 그렇긴 한데. 그럼요. 왜 그러세요? 몸싸움도 네. 기술이고 네. 강한 것은 아름다운 거니까. 그죠? 그럼요. 너무 또 마르면 또 아파요. 또 이게 뾰족뾰족해서 누님은 잘 쿠션이 있어서 계속 뿅. 자, 이번 그 리우 올림픽 때 일본 여자 농구 대표팀의 그 체계적인 관리가 눈에 띄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님? 네. 그 뭐 사실 이게 비단 여자 농구 대표팀만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지금 맞아요. 일본 농구협회가 어떤 준비를 하냐면 그 재팬 2024 세스크포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런 네. 비전을 하나 세웠어요. 그래서 맞아요. 2024년까지 뭐 남자 같은 경우에 NBA 진출하는 선수 5명을 뭐 네. 하고 세계 랭킹 15위 안에 들어가고 여자 농구도 마찬가지로 세계 랭킹을 더 끌어올리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프로 리그도 신경 쓰고 또 맞아요. 대표팀의 네. 경쟁력도 신경 쓰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또 이를 위해서 그 일본의 굴지의 회사랑 또 스폰서 계약을 또 맺어가지고 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뭐 1,000억 원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럽다 진짜. 예, 예. 그렇게 해서 전폭적인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갖춰놓고 이제 경쟁력을 올려가고 있는 거죠. 형님 잘 해오셨습니다. 아니. 그거 아까 거기서 갔다 오셨잖아요. 네, 아 힘들었어요. 배웠습니다, 드디어. 아니 근데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력 하나로 이제는 모든 거에 대해서 승부에 대해 기는 거대는 이제는 아니라고 그죠? 생각해요. 예전에 정신력이지만 네. 지금은 지금은 기술이야. 그럼요. 기술이고 체계적인 부분.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전임제, 감독 전임제가 있고 전력 분석이 있고 막 맞아요. 트레이너도 네.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감독이 다 일일이 하다못해 전임제도 아니고 우승팀 그것도 훈련 너무 힘드니까 고사를 아무래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겨우 하고 그러면 그 그죠. 팀이 가면은 그 팀의 코치와 그 팀의 트레이너들이 그대로 이동을 합니다. 이런 현실이에요. 힘들죠. 네, 그리고 나가가지고 진짜 제대로 음식 하나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맞아요. 아니 그 얼마 전에 리우 올림픽에서 그 배구 선수들 그렇죠. 그 얘기 듣고도 끝나고 뭐 김치찌개 먹고. 이게 현실이에요. 아니 누님 때는 어땠어요? 끝나고? 저희 때는 그래도 저 윤덕주 여사님께서 저희 여자농구 대부라고 아, 하시는데 그죠. 네. 그분은 진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까? 기마이가 아니 괜찮나요? 이게 최고 가가지고 시합을 나가서 이렇게 항상 선수들 먹을 거를요 트렁크에다가 해와요. 먹는 한국 거를? 음식 이렇게 한국 음식을 당신이 해와요. 해가지고 먹는 거 그리고 조금 저기 하다 그러면은 그 한인 식당 저기에서 고기 사 먹이고 대신 또 일본하고 게임이 있는데 정신적으로 막 강조해서 이겼다. 그럼 그 자리에서 그냥 500불씩 막 탁탁탁탁 나눠주시고 아 진짜 최고였어요. 아 진짜로 그래서 한 대회 우승하고 그 당시에, 오면은 개인 한 1,000에서 1,500 정도 벌어와요. 보너스로 막 그랬었어요. 저희 누님 때는. 영상 편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사님 잘 한라에서 계시죠? 아유, 저희가 네. 지금 여자농구가 지금 많이 힘들지만 여사님의 그 뭐랄까요 그 열정과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농구인들이 좀 다시 한번 깊이 반성을 하면서 다시 한번 부활을 일으키는데 제가 요만큼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는 네.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일본 여자 농구의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죠. WNBA의 도카시키 라모. 도카시키 라모. 네. 이 선수 유일하게 아시아 출신 지금 진출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그렇죠. 네. 현재로서는. 아 예전에도 전선민 선수가 진출했지만 그렇죠. 그리고 또 일본에서 전에 일본 말고도 선수도 많았어요. 많았어요. 네. 이 선수 어떤 선수입니까? 네. 일단은 신장이 193이에요. 신장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센터겠네요. 아 골밑 플레이를 위주로 하는데 외곽 플레이도 외곽슛도 해요. 좋아요. 외곽슛도 좋고.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거의 뭐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순수하게 일본인은 아니에요. 아, 혼혈하지. 그래요? 예, 어디? 대만 쪽 계통의 혼혈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시아 네. 두 엄마 아빠. 그리고 이게 일본이 90년대에 국제 결혼이 되게 이슈화됐던 적이 있었어요. 자국 사람들하고 외국인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베이비들이 지금 커가면서 지금 일본의 웬만한 팀에 한 두세 팀 중에 한 명 정도는 혼혈아가 있을 정도로. 아 좋은 유전자를 그렇죠. 받아서 농구를 그렇죠. 시키는. 신장적인 부분과 몸에 갖고 있는 바란스라든가 테크닉이라든가 파워라든가 이런 것이 이게 혼혈아가 아니라 자국인 거예요. 자국인. 이게 왜 가능하냐면 네. 일본은 이중 국적을 허용해요. 허용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두 가지 국적을 갖고 있다가 중요할 때 자기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일본에 최근에 다녀왔는데 제가 일본 중학교 고등학교 경기를 보러 네네.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자 농구를. 그분 말씀에 따르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팀에 흑인 선수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 네. 그런 선수들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그 불우한 애들을 미리 데려오는 거예요. 아. 신체 조건이 좋은 이 선수를 데려와서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선수가 아니라 자국 선수를 자국 키우는 선수죠.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다문화 일찌감치 귀화시켜서. 가져가는. 그렇죠, 네. 그렇죠. 다문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만보기 예전에 잉크에 만보기가 있었거든요. 너무 오래 갔다. 오래 갔나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서장훈 선수하고 정성민 선수. 안돼 하지 마. 나 그것 때문에 지금 시간의 6개를 가지 못한다고. 결혼을 참 정선민 코치를 내가 만날까봐 내가 가지 못하고. 조만간에 있는데. 서장훈 선수 전화 올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또 얘기 나온다고. 네. 그럼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국 농구를 위해서 방송국에서 어떻게 보시려고 해요? 아니, 만날 일이 없습니다. 아무튼 일본은 벌써 이렇게 좀 발빠르게 좀 이런 네, 부분에서 발빠르게 빨리 잘 흡수를 준비하고 가져가고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수는 그러면 지금 WNBA에서 어느 정도 실력을 내고 있나요 지금? 시애틀에서 좋은 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시스템에서 좀 뛰고 있어요. 주전으로? 아니 약간 주전보다는 빼고? 식스맨 정도 식스맨? 네, 해도 그 주전하고 식스맨의 경계가 사실은 없어요. WNBA에 잘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여러 명의 선수를 돌려서 기용하는 스타일의 아무리 최고 농구를 스타일에도 하기 때문에 40분 내내 뛰는 게 없어요. 네. 맥시멈이 한 20분, 25분. 우리랑 좀 환경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러면 제가 그 남자 농구로 피면 야오밍 정도 된다 아닌가요? 그 정도는? 그 정도의 파워까지는 아니, 아니고. 아니고. 이 선수가 리오 올림픽 끝나고 나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하는 소리가
이제 자기가 WNBA에서 뛰면서 보니까 아시아 농구가 살아남으려면은 역시 스피드, 더 스피드죠. 빠른 스피드가 네. 살아나야 되는데 한국이 좀 더 그런 스피드가 살아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다음 올림픽 때도 이제 같이 참가를 했으면 했는데 못 가는 게 아쉽고 도쿄올림픽 때는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참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 선수한테 지적을 당한 거예요. 지적질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되게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인정을 하면서도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네. 우리가 지들을 가르쳤다고. 아 예전에? 그럼요. 우리가 네. 가끔 가다 이제 전지훈련을 같이 가잖아요. 전지훈련 네. 할 때 이제 개인 연습하러 오면 개인 연습을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스미마셍 알려달라고? 좀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하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아유 제가 잘 모르겠으나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팁 같은 거 이렇게 가르쳐주면은 그랬어요? 감사하다 막 이런 있었는데 이렇게 대놓고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 농구 스피드를 더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알로받게 된 거예요 지금. 자존심이 좀 상할 수 많이 있겠네요. 상하죠. 그러면 그리고 지금 일본을 다녔다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프로 농구 6개 구단이 일본에 거의 다 전지훈련을 가는데 이기는 팀이 없어요. 진짜 시쳇말로 이거 삐삐 해주세요. 개박살 난다고 합니다. 개박살. 이게 그만큼 일본 농구가 우승팀하고 성장하고 게임을 해서 개박살은 좀 자존심이 덜 상해. 일본 리그의 중간 팀 애들하고도 개박살 난다니까 이게 아니, 근데 너무 그거는 자존심하는 뭐 거예요. 네. 개박살이라고 하면 개박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기본적으로 3, 4점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이게 개박살이지. 박살로 그럼. 가면 안 될까요? 너무. 아니야.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자존심 있어요. 상해야 일본 돼. 연습 게임을 가면 네. 뭐 연습이 잘 돼서 좋긴 한데 이 심판 부분에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인정을 해요. 평가가 인정을 좀 해요. 있겠죠. 그럼 네. 우리나라 오면 그리고 이 심판의 그러겠냐고. 성향이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 근데 우리는 이제 전주훈련 가서 뭐 한 7, 8게임 하는 사이에 네. 그걸 적응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뭐 그것 때문에 선수들끼리 좀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진짜 뭐 그런 실제로 부분이 있어요. 네. 연습 게임 할 때도 막 승질나가지고 몸싸움하고 막 갖다 들이대고 해요. 진짜요? 여자들도. 네. 네. 왜냐면은 자존심이거든요. 아니 그 일본 농구 여자 농구가 언제부터 이게 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나요? 그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ABC를 ABC 아까 말씀하셨던 음.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지금 2년 연속 우승하고 있어요. 2013년도하고 2015년도 우승을 하고 있는데 성장하게 된 뭐 이유 뭐가 있을까요? 뭐. 네. 일단은 그 저변이 네.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좋아요. 어마어마하죠. 이 일본은 학교 체육이 근간이 네. 돼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가. 그죠, 근데, 그죠. 1인 1기라고 해서 그런 일체육. 네. 학생 한 명이 체육 종목 뭐든지 하나를 하나를 해야 하게끔 돼. 돼 있어요. 어. 학교 다닐 때. 그죠, 그죠. 예. 그리고 그게 단순하게 뭐 생활체육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엘리트랑도 연계가 되거든요. 슬램덩크라고. 그죠, 예. 예. 그 유명한 일본 그 만화 영화 있잖아요. 맞아요. 농구 주제로 네. 한. 그 대회 실제 뭐 지역 대회에서 지역 예선이 치열하게 있고 나와서 전국 대회를 가잖아요. 또 전국 대회도 있고. 그게 그냥 만화상에 있는 게 실제로 일본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맞아요. 일을 학교 모델로 한 거거든요. 아니 이제 보니까 2015년 기준에서 보니까 일본 농구협회가 등록된 여중 농구부가 6,576개, 그리고 여고 농구부가 3,770개, 대학 농구가 326개 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여중 팀이 21개, 여고 팀이 20개, 대학 팀은 9개. 이게 모든 걸 말해. 이 수치로만 봐더라도 우리가 일본하고 비동한 경기를 우리는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쵸, 예.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분명한 거는 생각을 해야 될 문제예요. 아직 우리는 어제 나왔던 뉴스였죠.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하면서 이 엘리트 체육과 이거 스포츠 체육을 뭐 해서 뭐 어떻게 해서 일본이 하는 거를 우리가 모토로 삼고 따라가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까지 만들기까지는 10년이 걸렸습니다. 그걸 하루아침에 따라간다는 건 뭐 말도 안 되는 거. 이제 밥 지려고 저기서 밥 퍼먹고 설거지 하자는 소리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부터 발달을 해야 되는지 말대로 우리나라도 1인 1체육을 만들면서 초이스할 수 있게끔 이제 공부가 아니라 이제 스포츠도 다양한 스포츠 그죠. 통해서 조금 더 해서 괜찮은 애들을 걸러해서 이렇게 한다면 좋겠는데 그러기까지가 앞으로 얼마나 어렵죠. 걸리냐는 거죠. 이제 좋은 얘기 하셨는데 네. 일본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진학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진학을 하면서 선택을 한대요. 뭘 선택을 해요? 농구 엘리트를 계속 할 건지 어. 아니면 클럽으로 나와서 할 건지 그 선택을 한답니다. 클럽도 잘 돼 있구나. 예.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어. 또 만약에 대학을 진학한다. 그럼 대학을 진학할 때 농구만 잘해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야세다 대학교 같은 뭐 일본의 명문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그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진학에 대한 꿈을 잘 포기 안 한다는 거죠. 아니 이제 보니까 우리 프로 구단이 6개고 일본은 몇 개 정도 있나요? 프로 구단이? 제가 보니까
한 12개? 1부, 2부로 또 나눠져 있잖아요. 1부, 2부도 있고. 일부만. 그럼 1부만. 일본 여자 프로팀 평균 나이가 24세입니다. 굉장히 젊다는 얘기죠. 네.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은 나이가 좀 높아요. 그래도 그죠? 이것도 세대 교체를 하고 나서 조금 낮은 거예요. 좀 낮아진 겁니까? 그럼요. 30대 평균이 였나요? 30대 중반이었죠. 와. 뭐 신정자, 변연아 이 네, 선수가 네. 주축했을 때 이 선수들이 보통 36, 5대 메인이었으니까. 86년생, 예. 82년생 뭐 개그맨으로 이런. 치면 뭐 임혁필, 뭐 전종철 이런 사람들이 뛰는 거였네요. 아니 비슷할 것 같은데. 그냥 이명필까지 나와. 죄송합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이나 그리고 결혼 후에는 바로 은퇴를 시켜요. 일본은 거의 대부분.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선수 생활하면서 후배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좀 아니 존재합니다. 그런 거 양보하지 양보가 않는다고 어딨어 프로인데 양보가 어딨어? 잘 치고 올라와야지. 지가 딱 잡아 먹어야지. 네, 그런 양보가 거보다는- 어딨어? 근데 일본은 이제 그렇게 잡아 자연스럽게 먹나 보지 걔네는. 이렇게 잡아 먹혀요. 그러니까 얘 인프라 봐봐요. 지금 여중부가 6,576개야. 여기서 아니고 네. 아니고 우리 기껏해서 21개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아까 한다 드린 해도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네. 인프라의 왜냐면- 차이인데. 네, 인프라의 차이. 만약에 어. A 선수가 만약 결혼하고 뭐 출산 때문에 잠시 농구를 그만했어요. 맞아요. 근데 대체할 선수가 없다 보니까 없어. 팀이 떨어져. 전주원 누나 봐. 그러면 애 낳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되면 아유, 애? 네. 아유. 바로 전화 갑니다. 야, 할 수 있냐? 어떻게 감독님. 산후조리는 이제 나와라 이제 빨리 한번 뛰자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요. 그러면 그 선수가 와. 그럼 바로 한 3, 40분 또 뛸게요. 아유.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밑에 후배는 조금 뛰다가 또 뒤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는 저도 거예요. 사실은 그거에 되게 나도 되게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야 언제까지? 그죠. 변연아, 정선민, 전주현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이 자리를 물러주고 자리를 물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자연스럽게. 본인 스스로가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양보해야 되겠다고 느낄 만큼의 애들이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성장을 하지 못하고 예보로 나가라고 구단에서도 못 버리는 거예요. 지금 바로 당장이라도 얘보다 나은 선수가 없는데 얘를 대체할 만한 선수가 없는데 이거는 사실은 철저히 코칭 스태프 입장인 거예요. 아, 왜냐하면 코치 입장에서 네.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는 계약을 2년, 3년 하는데 그 안에 성적을 안 내면 당연하죠. 자기 목이 날아가는 거죠. 아. 계약을 연장을 못 하니까. 그죠. 그리고 돈벌이가 없어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플랜비를 키우지 않고 그냥 있는 선수 빨리 우승하려고. 거기에 더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 여자 농구는 더 심화돼 그죠. 있대요. 맞습니다. 네. 빨리 우리 유재석 네. 선배님도 빨리 이제 은퇴하시고 저 같은 사람이 좀 그렇죠. 후배들한테 길을 조금씩은 열어줘야 되는데 프로그램 6개씩 아니 하고. 잡아먹으라고 본인이 어떻게 잡아먹어요? 은퇴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잘하는데 너무 잘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더 잘하란 말이야. 더 잘하라고.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일본과의 경쟁에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우위를 찾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전 개인적으로 참 냉정하게 얘기하면 향후 10년 안 될 것 같아요. 10년도 안 된다. 이기려면 향후 10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기본적인 바닥 베이스부터가 달라요. 아 일본은 지금 금수저다. 여자 워낙 농구가. 오래전부터 90년 때부터 준비를 했던 근데 저는 사실 거니까. 그렇게 되게 네. 비관적으로 보진 않는데 그 이유가 좋아요. 좀 네. 있어요. 그 요번에 세계 선수권이 아니구나. 올림픽 그 최종 예선 경기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대 교체에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조금 교체를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한 교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교체를 해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인했고 우리나라 코칭 스태프가 갖고 있는 그 분석 능력이라든가 경기 준비 능력이 어느 정도는 국제대회에서도 통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2, 3년을 얼마나 잘 보낼 거냐에 따라서 유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시기를 잘못 보내면 10년이 될 수 있고 이 시기를 정말 잘 보내면 뭐 도쿄올림픽 예선전 정도에서는 좀 맞붙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반드시 좀 전임제가 좀 필요하다. 맞아요. 전임제가 진짜. 아니 우리 위원님이 한번 맡아보는 거 어때요? 아마 제가 선수를 죽일까 봐 타협 무서운가 끌 때 봐요. 선수들 다 타협 끄는 거 아니에요? 정신력으로 어때요? 정신력으로 이제 한번. 정신력만 갖고는 너무 힘든 기술로 거고요. 또 기술 농구의 또 아이콘이었잖아요. 네. 조금? 아마도 저도 뭐 글쎄요. 어떻게 맡아볼 뭐, 마음은 있습니까? 들어오면 감독보다는 코치로서의 어떤 제가 아이, 좀 도움이 된다면 뭐 감독을 하셔야죠 한 충분히 번쯤은. 아유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 줄 평 한번 들어보죠. 일본 여자 농구 급성장 한 줄 평 좀 해보시죠. 우리 최 기자님 뭐 간단하게. 너무 부러워하지 말자. 곧 따라간다. 우리도 준비만 잘하면 된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약간 비관적으로 얘기는 했지만은 일본은 일본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다. 우리나라의 스타일이 있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지만 분명히 철저하게 우리 거를 유지해 나가면서 고수해 나가면서 이 판도를 좀 더 뒤엎을 수 있는 경쟁력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 일본은 말이죠. 여자 농구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그렇죠. 이번 리우 올림픽 계기로 다시 한번 힘주어서 다시 한번 여자 농구를 더 육성할 계기라고 너무 부러워요. 발표를 했다고 진짜 합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네. 빨리 하루빨리 우리 여자 농구도 좀 많은 지원과 좀 아낌없는 좀 지원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농구 A부터 Z까지 샅샅이 파헤쳐보는 여자 농구 연홍 토크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친밀한 날카로운 이야기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